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855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12월 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10월 23일입니다. 오늘 명식 계묘년 계해월 정묘일이 되겠고 일진 정유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즉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일간, 일주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월 일주의 천간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일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 주자죠. 이 일주라고 하는 것과 또 여기에 써 있는 이 일주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일주는 이 일주 기둥주자의 천간 한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 기둥주자는 천일간과 일지 두 개를 다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 일주, 요 주인주자는 같은 글자인데 사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이 일간 일주가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 월령이라고도 하고 제강이라고도 하는 이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데, 오늘 일간 어떤 일간입니까? 정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천간 10개 뭐가 있습니까? 갑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것, 병이라고 하는 것, 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무라고 하는 것, 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이라고 하는 것, 신이라고 하는 것, 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개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순서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갑을은 우리가 뭘로 보냐면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갑을은 목이라고 우리가 칭하고요. 병정은 화라고 칭하고, 무기는 토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고요. 경신은 금이 되겠고, 임계는 수가 되죠. 그래서 오늘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정이라고 하는 천간. 그리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정은 화가 되죠. 불의 기운을 말합니다. 불의 기운은 뜨거운, 기운으로 봤을 땐 뜨거운 열기를 뜻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저께 병화와 마찬가지로 계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바로 여름이 되겠죠. 여름 천간으로 병정화라고 하는 일천간이 여름을 주관한다라고 하면, 지지로는 사오미 남방이 바로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바로 남방이 되면서 뜨거운 화가 왕한 황절이, 물론 이제 4월하고 5월이 실질적인 화가 왕한 때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이긴 하지만 사오미 남방은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보다 화가 왕한 계절로 본다라고 하는 것. 화의 색깔은 적색이죠. 목은 파란색, 금은 흰색, 백색, 그 다음에 수는 검정색, 그 다음에 토는 황색, 노란색, 지금 말씀드리는 화는 적색이 되면서 주관하는 신은 주작이 됩니다. 자,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죠.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 중에서 화가 주관하는 것은 바로 예절이다. 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눈에 보여야 예절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 수가 있는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아무리 인사를 하고 깍듯하게 뭘 해도 보이지 않으면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이기도 하고, 또한 열기의 개념이기도 한데, 빛이라고 하는 개념, 즉 눈에 빛이 있어야지만 만물이 밝음을 얻고 우리가 만물을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오상인 인의 예지신 중에서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참고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 의라고 하는 것은 금,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수,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주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오행인 화를 갖다가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화가 아닌 음화가 되는 것이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가 바로 이 병화가 양화가 되죠. 어저께 양화, 병화 공부를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양화는 태양지화와 같았죠. 지화가 같아서 하늘에 태양의 비유를 하고요. 이 태양지화인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 자연적인 그런 불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뭐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 세상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일간자리의 병화 또는 이 일간자리의 정화 있을 때는 열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가 더욱더 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정화가 일간이다 그러면 달이라든가 촛불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이고, 자, 병화는 태양지화라고 하면 정화는 등촉지화로 본다고 했습니다. 등촉지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촛불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모닥불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전기불 같은 경우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정화는 인위적인 불로서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불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항상 연료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죠. 촛불은 파라핀이 있어야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빛과 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모닥불은 뭐가 있어야 되죠? 장작이 있어야 되는 거. 전기불은 전기가 들어와야지만 냉장고라든가 온열기라든가 전등 같은 것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병화하고는 달리 음화인 정화는 일간 정화가 좀 왕신앙하더라도 반드시 적모인, 이건 정모라고도 하고요. 정인이라고도, 이렇게 정목이 아니고 정모에서 정인이라고 해서 정화를 생겨해 줄 수 있는 간목이 있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 해서 가추가동이라고 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금왕절인 가을이라든가 수왕절인 겨울이라 하더라도 간목 하나만 있다 하면 정화의 빛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단 뭐가 문제가 되냐면, 목생화에서 목이 정화를 생주해 주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다하게 되면 오히려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 목다화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뭐냐면, 나무가 불을 생해주는 것은 맞지만은, 예를 들면은 나무가 너무 많은 불을 꺼뜨린다. 우리 옛날에 그거 깡통, 대보름달 깡통 같은 거 이렇게 돌릴 때 깡통 불에 빨리 애들이 빨리 불 피우고 싶은 마음에 청량계피 하나 집어 뜬렁 넣어놓고 장작 갖다 때려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피는 게 아니라 불이 꺼지죠. 그게 바로 목대화식 또는 목다화색이라고도 하고요. 전기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20V가 전격이죠. 220V가 들어와야 되는데 20000V가 들어왔다. 집에 있는 전기 제품들은 다 박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뭐가 있습니까? 변압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20000V 넘어가는 고압의 전기를 갖다가 변압기가 거쳐서 집으로 들어올 때는 220V 정압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컴퓨터, 냉장고, 온열기, 전등 같은 거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 이 변압기가 바로 어떤 개념? 목이 왕할 때 그걸 갖다 절제시켜주고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경금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정화일간이 간목을 필요로 하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목다화식, 목다화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정화일간도 화이기 때문에 일간이 신왕해지게 되면 임수로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빛은 보다 강해질수록 좋은 것이고요. 뜨거운 열기는 적정하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살 수 있는 적정한 온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화가 왕해지면 빛은 보강을 하지만 열기를 갖다가 조후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병화도 임수를 쓰는 이유, 정화도 왕할 땐 임수를 쓰는 이유가, 임수는 보강함과 동시에 뜨거운 열기는 조후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령에 따라서 목이 왕으면 금을 쓸 것이고, 수가 많으면 목을 쓸 것이고, 토가 많으면 그때도 목을 쓸 것이고, 이 원령이 어느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사주 배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다음으로 원령이 어느 원령, 일간이 어느 배경에 태어났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하죠.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긴 하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은 것을 말합니다.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은, 이
네 지지 중에서 유독 이 월지만이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지 안에는 어떤 핵심을 갖고 있느냐?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사주는 어떤 사주가 중요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중화된 사주를 좋게 보는데, 그럼 무엇을 중화를 할 것이냐? 바로 왕쇠라고 하는 것과 또 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중화를 시켜야 된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사주에서 어떤 오행이 왕하냐 또는 어떤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한난 조습을 본다라고 해요. 한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것을 말하고, 난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것을 말하고, 조라고 하는 것은 건조한 것을 말하고, 습이라고 하는 것은 습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사주라고 하는 것은 이 한난 조습이 완전하게 중화를 이루고, 또 왕쇠라고 하는 것도 목화토금수 중에서 골고루 있으면서 서로 중화되고 견제 균형을 맞추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명식이 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것이 깨져 있다, 견제와 균형이 깨져 있다라고 하면 좋지 못한 구조가 되죠. 예를 들면 일간이 너무 왕한데 이 왕한 일간을 갖다가 통제할 수 없다라든가, 또는 일간이 너무 약한데 식상이 왕하든가, 일간이 약한데 관성이 왕하든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주는 중화된 사주를 중요시하는데, 왕세와 한열의 중화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해월이 되겠죠. 해월. 자, 해월, 일단은 월을 볼 때는 절기가 어떤 것이 있느냐를 먼저 볼 수 있죠. 입동과 뭐가 있습니까? 소설이 들어가 있죠. 소설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입동이라고 하는 절기가 되어야지만 이전의 어디에서 술월에서 이 해월로 전환이 된다. 술월은 신유술 늦가을에서 해월로 넘어오는 환절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해월부터 입동이 되면서부터 해자 축월이라고 하는 3개월 동안 동절이죠. 겨울에 접어들게 됩니다. 엄동설한의 계절인 것이고요. 제가 이 해자축을 설명할 때는 남극 대륙을 연상해야지만 이해하기가 쉽다, 또는 사람이 사는 데에 가장 추운 지역을 살펴봤더니 영하 72도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데서는 절대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월, 자월, 축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이 북한의 한기가 있는 그런 것, 그것도 중화가 되어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해월, 자월, 축월에는 반드시 조후의 개념이 절실하다, 급박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반드시 화가 있어야지만, 땅이 얼지 않고 물이 얼지 않고 천하가 해동되어야지만 각각의 오행의 쓰임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월, 자월을 축을 태어났는데 어느 일간을 막론하고, 예를 들어서 윤학격이 되지 않는 한은 반드시 사주에 뭐가 있어줘야 된다? 화가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 이때 화라고 하는 것은 조후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화, 음화보다는 양화가 있는 것이 좋겠다. 병화가, 뿌리 있는 병화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엄동이라 하더라도 천하를 비춰주는, 천하를 따뜻하게 해주는 태양이 뜨는 것과 같다. 이때 뭐 어떤 분들 병병병조 병화가 2개면 안 좋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해자축월에는 병화 2개 있어도 오히려 다다익선이다. 다다익선이 된다. 물론 뿌리가 당연히 지지로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신유술은 방향은 북방이죠. 색깔은 검정색이 되겠습니다. 수가 왕한 수왕절이 되는데, 해월은 수의 임관지가 돼서 수가 왕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 자월 같은 경우에는 수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해월, 자월이 가장 12달 중에서 수기가 가장 왕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수가 특히나 해월, 자월, 축월에 수가 많다라고 하는 뜻은 물이 많다라고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해자, 축월에 수가 1점, 2점, 3점 많아진다라고 해서 기온이 급속하게 떨어진다, 기온이 하강한다라고 하는 것, 얼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월 같은 경우 수가 왕한 계절이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해월에서 볼 것은 지장간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무토라고 하는 지장간이 초기라고 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지장간이 중기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의 본기는 임수가 되죠. 임수. 그래서 해수는
용, 양이라고 해서 몸체는 음이죠. 원래는 자수가 양이고 해수가 음이 돼서 몸체는 해수가 음이지만은 그 지장간 본기가 임수이기 때문에 쓰는 것은 양어로 쓴다 해서 체음, 용,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장간을 봤을 때 해중에 있는 무토가 있긴 하지만 무토는 쓴다 안 쓴다? 불용, 쓰지 않는다.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쪽으로는 쓰지 않는다? 격을 잡는다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해중에 있는 무토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해중에 있는 간목은 격을 취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무토일간이 해월이 되는데 간목이 투출되어 있다면 간목으로서 편간, 격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월 같은 경우에는 뭘 할 수 있죠? 지지로 합을 할 때 해묘미 목국을 형성할 수도 있겠고 또 한 가지 뭘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인해 합목도 가능하다 보니 해월이라 하더라도 인해 합목이 되거나 해묘미 목국을 짜게 되면 이때는 마치 봄의 나무처럼 목이 왕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겠고, 만약에 임수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본기가 투출되는 것이죠. 이거는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자, 수가 한 점 투출하게 되면 물론 물이 많은 걸로도 볼 수 있지만 당연히 보다 한기가 급속하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고 사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엄동설환인 해월에 이렇게 정화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이냐. 자, 어저께 병화 같은 경우에는 태양지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공부하는 정화는 태양지화가 아니라 등촉지화가 됩니다. 그래서 설명할 때 모닥불이라든가 대표적으로 촛불 같은 거, 모닥불 같은 걸로 비유를 할 수 있는데 정화는 인위적인 불,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불이 아니기 때문에 사시사철, 춘하, 추동을 막론하고 간목을 얻어서 정화의 불꽃을 계속 탈 수 있도록 유지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려요. 하다못해 4월, 5월 같은 뜨거운 여름에도 간목이라고 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간목 한 점 정도는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정화라고 하는 것이 태어난 것이 해월이에요. 해월은 어떤 계절? 자, 수가 왕한 수왕절임에 반해서 정화 자체는 해월에 뭐가 됩니까? 굉장히 약한 절지가 됩니다. 절지. 그래서 일간이 약한 상태에서 수가 많게 되면 당연히 수가 정화를 갖다 극하게 됐죠. 수극하게 되면 정화가 불꽃이 꺼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목불이 있는 간목을 얻는 것이 좋은데, 간목은 당연히 해중에 있는 간목이 투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뿌리가 당연히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 한 가지 기억해 보시면, 자, 해월은 수왕절이지만 해묘미 목국이 형성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인해한목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인해한목이 돼가지고 목이 왕한데 간목까지 투출되어 있다. 제 아무리 정화일간이 간목을 좋아한다 손치더라도 목이 너무 많게 되면, 특히나 해월의 해묘미 목국, 인해한목 해서 목국이 형성되고 목이 많아진다. 그러면 뭐가 될 수 있다?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 목다화식이라고 하는 뜻은 원래 목이라고 하는 것이 목생화해서 목을 생해주는 아주 좋은 나의 어머니 같은 것이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은 화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불을 꺼트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일간은 물론 해월도 마찬가지고 다른 월도 마찬가지겠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금극목을 해서 목이 너무 많아지는 것을 억제, 절제해 줘야 되는데, 이걸 갖다 뭐라고 합니까? 벽갑인정이라고 해서 간목을 쪼개서 정화의 불꽃을 생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해월의 정화라 하더라도 뭐 간목도 없고 지지로 정화가 뭐 인사오등에 뿌리를 얻는다 그러면 당연히 병화와 마찬가지로 정화도 임수로서 수보양강 해주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 근데 해월 같은 경우 사주가 뭐 독특하게 짜여져 있지 않는 이상은 임수까지 쓸 수 있는 여력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이론상은 그렇고, 운은 당연히 목화운으로 가서 목화가 세력을 얻는 것이 필요하겠다. 여기서 제가 목화운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대운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운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이 대운도 안 보고 사주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한데, 사주 분석할 때 대운을 모르고 분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 잘못된 것이고요. 자, 해월 같은 경우에 간목이 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임수가 투출됐다라고 하면 아무리 좋은 관성이라 하더라도, 정관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관이 너무 많아서 일간이 이 임수에 의해서 곤혹을 치르는 것이 되고, 특히나 개수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살이 너무 많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역시나 간목이 있게 되면 뭐 관인 상생이라든가 살인 상생이 돼서 간목, 특히나 정화 같은 경우는 간목을 얻게 되면 가추 가동이라고 해서 뭐 그냥 일간이 약한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간 자체가 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사오 등의 인목이라든가 사화라든가 오화 등의 뿌리를 둬서 일간 자체가 튼튼해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임계수가 투출하게 되면 정화 입장에서는 관살에 왕해지게 되면, 물론 일간 자체가 그걸 받는 것도 안 좋겠지만은 사주 자체가 매우 한습이라고 하는 것은 차갑고 습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해자축월의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기운이 그만큼 뚝뚝 떨어지는 것이니, 이런 경우에는 병화를 얻어서 조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어떤 분들은 이제 정화가 병화를 보면 탈광된다라고 해서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화가 병화를 봐서 탈광될 때는 일간 정화가 왕했을 때 탈광으로 논하고, 해월 자월 초월은 지극히 정화 일간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형제 자매인 병화를 얻게 되면 일간 병화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사주의 짜임새도 안 보고 무조건 정하는 병화를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논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사주 전반적인 틀을 보는 안목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은 정화일간이 되겠고,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입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자,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됩니다. 어저께 병화는 양화였고요. 오늘 정화는 음화가 되는 것이고, 월지는 해수는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체 음용양이라고 해서 얘는 양수가 되죠.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월지에 있는 수가 일간인 나인 정화를 극하는 관계죠. 수극화의 관계가 되는 것이니, 자, 이거는 뭡니까? 수극화는 나를 극한다. 극아자라고 하고요. 자, 극아자 관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육친으로 배울 때 관성은 정관과 편관은 다시 칠살이라고도 부릅니다. 칠살, 편관, 칠살.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관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대 양이 되거나 반대로 양 대 음이 되면 정관이 되는 것이고요. 편관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양화가 양수를 보는 것처럼 양 대 양이 되거나 대 음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요거는 편관 칠살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음양의 조화가 맞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병화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편관격 또는 칠살격이라고 했고요. 오늘은 정관 격이 되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해월은 수왕한 반면 화는 약한 그런 구조가 되죠. 일간은 약한데 관성, 정관이 왕한 사주, 신약 관왕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역시나 약한 일간 정화를 어떻게 생조해 줄 것이냐 또는 방조해 줄 것이냐가 관건이 된다. 제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거를 받아먹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만 내가 그 정관을 쓸 수가 있겠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랭이한테 대통령을 시킨다거나 국무총리를 시킨다거나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자리가 있다면은 가서 할 수는 있겠지만은, 능력 없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장관을 하든 어떤 단체에 장을 하게 되면 그 단체는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을 단체의 장으로 뽑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투표를 잘해야 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월지 해수를 보게 되면 무토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 임수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죠. 체음용량이라고 했던 거, 몸체는 해수가 음이지만 그 쓰는 것을 양으로 쓴다라고 해서 뭐다? 임수가 그 본기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만약에 이 해중에 있는 간목의 천간에 투출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얘를 가지고 격을 짰습니다. 음화인 정화가 양목을 받고요. 목기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해주는 관계죠. 생아자라고 하죠. 생아자, 나를 생해준다고 해서 생아자라고 하고, 인성이라고 합니다. 음대양이 맞으니까 저거는 정인, 격이 되는데, 월지 있는 관성의 기운을 설해서 나를 생해주니까 관인상생의 구조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해월의 일간이 약한데 이렇게 정인, 간목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관인상생의 구조가 되니 서로 상생하는 구조가 돼서 좋다 나쁘다, 요거는 굉장히 좋을 수 있다. 단 아무리 정화가 인성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해월에 목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뭐다?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목다 화식이 될 수 있으니 적당한 경금이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해월 같은 경우에는 꼭 해월이 아니더라도 정화는 일간의 특성상 일간이 어떤 화라 했습니까? 등촉지화가 같다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사시사철 간목을 얻는 것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지를 먼저 볼까요? 일지는 유금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유금, 정유일주가 되는 물상으로 보게 되면 유리 크리스탈 안에 화가 들어가 있죠. 네온사인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정유일주들이 되게 좀 화려한 것을 뭐 좋아한다 이렇게 보게 된 이제 물상론을 이제 보게 되는데, 꼭 물상론에만 빠지게 되면 사주 명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물상론에 빠지면 헛개비 잡는 것과 같아서 명리 이론을 튼튼하게 한 연후에나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편제가 있으니까 돈 많이 벌겠다가 아니라, 잘 보세요. 해월의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한데, 관성은 왕한데 내가 약한데, 편제가 있으면 편제가 관을 생하고 관 나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까요? 돈을 많이 벌다가 오히려 내가 해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재성이든 뭐든 간에 일간 자체가 어느 정도 뿌리가 있고 일간이 튼튼해야지만 그것을 내가 받아먹을 수 있는 것이지, 일간이 너무 극신약한데 그걸 감당할 수 없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리 좋은 자리도 내가 능력돼야 그 자리를 가는 거지,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떤 높은 위치에 가잖아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월간의 개수 7살, 그 다음에 연간의 개수 7살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또 투출되어 있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글자 두 개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거 촛불 켜놨는데 눈 몰아치는 거, 쉽게 말하면 촛불 켜놨는데 쓰나미 일었다 생각하면 돼요. 이 촛불이 나만 할까요? 안 나만 할까요? 매우 어려운 여건이 되고, 의지할 수 있는 건 묘목이 있기 때문에 해묘한목 해가지고 나를 생겨준다고는 하지만, 역시나 이 굶주린 사자, 금주린 호랑이를 어떻게 정화가 감당해낼 수 있을지, 이거는 굉장히 좀 의문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시에서라도 반드시 이 정화를 도와줄 수 있는 글자를 얻어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자, 이거 정화일간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해월에 유금까지 있는 상태에서 개수 두 개가 추출하면 이거 전문 명령어로 칠살부재라고 해요. 일간이 너무 약한데 7살 투출되어 있는데 그 7살을 제함이 없다. 쉽게 말하면 밖에 굶주린 야생 늑대들 뭐 여러 가지 들증이 있는데 그걸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칠살무재라고 하는데, 결국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해묘한목한 목에 있어 생주를 간신히 받는 정도 되는데, 다시 자수를 얻고 경금이 수를 생하게 되는 구조죠. 돈 욕심 내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사인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돈 욕심이라든가 유흥 오랑 주색 잡기 이런 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공부 많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용신이 뭐예요? 목으로서 나를 생쥐어 줄 수밖에 없으니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고 마음 수양하고 해서 때를 기다려서 출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드시 운은 어디로 갈 때 발전한다? 목화 운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전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점 생각해 두시고요. 임인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또 임수 정관이 투출되어 있죠. 관사론자, 이런 관사론자 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살중신경입니다. 살중신경. 선생님 정관격이라면서요. 아니 이거 정관이 있는데 7살 두 개 있으면 7살격은 아니죠. 당연히 정관격이지만 관살이 이거는 혼잡된 게 아니라 관살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관살은 잡을 논할 필요가
있고 단지 그냥 살이 너무 왕해져 있다. 이때는 정관평화를 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인목을 얻었기 때문에 정화가 이내 뿌리를 둘 수 있고 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좀 위안은 된다라고 하지만 천간의 임수 개수의 공격을 정화 혼자서 막기는 힘들죠. 이거 딱 그거 생각납니다. 우리 영화 중에 그 있죠. 이순신 장군 나왔던 울돌목, 거기서 혼자 뒤에서 그 우리 배 12척인가는 뒤에 가 있고 한 척 대장서만 딱 나와가지고 혼자 적군들을 막아내고 있는 뭐 이런 연상이 되겠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러한 것을 연상하게 되죠. 명랑 영화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계묘 시가 되게 되면은 이거는 묘유충까지 되죠. 이거는 결코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갑진 시가 되게 되면은 좋은 점은 뭐냐면 간목이 천간에 투출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간목이 진유합금 되는 것도 있지만은 해묘 한목한 간목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간목이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천간의 개수 7살 2개가 이렇게 정화를 극할로 걸 때 간목이 있으면은 요거는 살인상생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7살 무제라고 했는데 요거는 7살에 구함이 있는 거예요. 인성으로 인해서. 요거 하나는 나쁘지 않다. 단 뭐가 되지 않았다? 화가 부족해서 조후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역시나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화 일간 자체가 뿌리를 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선생님 병이민시가 좋을까요? 갑진시가 좋을까요? 라고 봤을 때 일간 이 7살만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민시를 좀 더 생각을 했을 것인데 7살 2개가 있으면 저는 갑진시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이민시도 뭐 인목이 있어도 나쁘진 않지만 갑진시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왜냐? 7살 2개를 일단은 화살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만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을사시가 되게 되면 이건 결코 좋을 수 없는 게요. 사이충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해묘합, 그 다음에 사유합이 돼서 이건 수가 다시 새어나게 되는데, 간목은 7살 개수를 통과할 수 있는 힘이 좀 있지만 을목은 개수를 통과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 모양은 뭐다 살인상생이 되는 것 같지만 공력은 크게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병오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병화가 있죠. 그래서 정화가 병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병화 자체가 오에도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도 있다. 역시나 해묘한목한다 하더라도 개수 2개가 정화를 공격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선생님 병화 있는데 병화가 말려주지 않을까? 병화가 개수가 이 정화를 공격하는 걸 어떻게 말립니까? 옆에서 지켜볼 뿐이죠. 단지 심리적 안도감은 줄 수 있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UFC에서 옥타곤 안에서 둘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얘는 같은 편 뭐죠? 세컨밖에 되진 않는 겁니다. 싸우는 건 얘가 싸우는 거죠. 그래서 간목이 있었을 때 내가 좋다라고 보는 이유는 이 간목은 얘를 통관시킬 수 있는 힘이 있지만은 얘는 얘하고 한번 맞짱 더블 그냥 통근처럼 하나 좀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병오시는 나쁜 겁니까? 아니죠. 경자시, 신축시, 계묘시, 뭐 정미시, 무신시, 기유시, 경술시, 신해시에 비하면 병오시는 월등히 좋은 겁니다. 하지만 좀 갑진시대로의 장점이 있고 병오시는 병오시대로의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가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글쎄, 뭐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습니다. 뭐 병오시가 좋다라고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갑진시가 좋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만약에 저라면 딸이라면 저는 갑진시 정도 선택할 것 같고요. 아들이면 병오시 선택할 것 같아요. 저라면 전 개인적인 어떤 거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